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당신의 새로운 인연운입니다. 그럼 바로 카드 고르러 가볼까요? 지금부터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 네 가지 컬러의 구슬 중에서 마음에 드는 컬러를 선택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컬러를 고르셨으면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로 가셔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컬러의 타로 리딩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빨강님의 새롭게 다가올 인연운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두 장의 카드는 빨강님이 만나게 될 새로운 인연의 외모나 성향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마지막쯤에 이 카드의 의미도 말해드리고 구체적으로 언제쯤 관계가 시작될지에 대해서도 말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최근까지 연애운의 형태입니다. 빨강님은 최근까지 혼자 있든 누군가와 같이 있든 고독감을 느끼면서 뭔가를 배워야 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홀로 있음인데요. 어두운 길을 현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혼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외롭게, 고독하게 혼자서 뭔가를 배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카드가 연애운의 형태에 나왔다는 것은 고독함 속에서 배워야 하는 연애보다 더 중요한 배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볍게는 자격증이나 시험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내 인생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공부나 배움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이런 힘든 시기를 지나게 되면서 연애관도 점점 더 많이 성장하게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고독감 같은 감정이 밀려온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집중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우고 흡수하려고 노력하시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멋진 빨강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카드에서는 솔루션과 좀 가까운 질문으로 내 연애운을 방해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내 연애운을 방해하는 방해물입니다. 빨강님의 연애운을 방해하는 것은 성공하고 싶은 마음, 성취하고 싶은 마음들 때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성공인데요.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 호랑이의 등에 타고 있죠. 말 그대로 성공과 성취감을 의미하지만 호랑이라는 위험성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처럼 빨강님도 성공이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도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의 단점보다는 장점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로 오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애에서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굉장히 큰 단점으로 작용하겠죠. 왜냐하면 눈이 높아져서 나에게는 좀 많이 과분한 사람을 원하게 된다던가 반대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막 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애운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고 싶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단점과 못난 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내가 원하는 다음 연애관계는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내가 원하는 다음 관계의 형태입니다.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른 연애관계를 갖고 싶어 하네요. 아마도 가까운 과거에 연애관이 크게 바뀌신 것 같아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도약입니다. 고정관념의 벽을 깨고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반복되어 왔던 것을 깨부순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과거의 연애에서 반복되었던 습관이나 생각들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게는 내가 원하는 타입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연애관 전반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만날 인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니즈가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과거에 만났던 사람과는 완전 다른 타입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카드에서는 빨강님의 다음 관계는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다음 관계의 전반적인 형태입니다. 아마도 다음 관계는 짝사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해결책도 말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꿈입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할 사랑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죠. 이것처럼 빨강님도 내가 그 사람이랑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짝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나왔던 두 번째 카드에서도 눈이 높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눈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짝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짝사랑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짝사랑을 벗어나서 진짜 내 인연을 찾고 싶다면 현실을 직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비하하는 생각을 하거나 자신감이 대폭 하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와는 결이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이런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짝사랑이 아닌 진짜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무엇을 계기로 만나게 될까입니다. 아마 지금도 빨강님의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바로 빨강님의 눈에 그 인연이 보일 겁니다. 이 카드에 그려져 있는 흑백 배경은 현실 상황이 암울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 프레임 속에 예쁜 컬러로 그려져 있는 배경은 암울함 속에서도 긍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현재 빨강님은 연애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많이 힘들고 암울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같이 있거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이 좀 들고 마음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온 카드처럼 더 높은 것을 꿈꾸는 것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 속에서 긍정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모보다 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멀지 않은 곳에서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관계가 어떤 형태로 발전하게 될까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둘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과도 편하게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이 카드를 보시면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즐기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빨강님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더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들과도 가까워질 겁니다. 여기 세 번째 카드를 보시면 빨강님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관계를 원한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이 사람과 만나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We are the world. 바로 이 카드는 맨 처음에 나왔던 홀로 있음 카드와는 완전 정반대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과 만난 후부터는 더 이상 혼자서 고독하게 자기를 발전시키지 않아도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성장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가장 궁금해 하면서도 실제로도 이 사람이 누군지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의 외모와 성향입니다. 왼쪽 카드는 이 사람의 외모이고 오른쪽 카드는 이 사람의 성향입니다. 먼저 왼쪽 카드, 이 사람의 외모부터 볼까요? 이 사람을 보면 현명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바로 떠오를 거예요. 생각이 깊어 보이고 어른스러운 외모를 가졌다는 의미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거북이의 정령입니다. 거북이는 굉장히 오래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단한 껍질 때문에 천적도 없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덩치가 크지는 않지만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몸을 가졌으면서도 생각을 많이 하는 듯한 그런 깊은 눈빛과 어른스러운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패션도 눈에 띄는 화려한 컬러보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단정한 스타일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오른쪽 카드,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사람은 디테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디테일 때문에 힘들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쥐의 정령인데요. 쥐는 매우 작고 똑똑한 동물이기 때문에 똑똑함과 디테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은 눈에 쉽게 띄는 큰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디테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 처리를 할 때도 매우 세심하게 처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나 매니저와 같은 역할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빨강님 주변에 이 두 장의 카드에서 말했던 캐릭터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가까워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카드에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언제쯤일지 대략적으로 알아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관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인데요. 1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카드에서는 내 생각을 정리하고 현실을 직시한다는 의미의 카드가 나왔고, 3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카드에서는 깨달음을 얻고 새롭게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고, 6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카드에서는 균형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들 중에서 관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뽑아보자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가장 유력합니다. 3개월 이내에는 여기 세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것들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실 거고요. 6개월 이내에는 이 사람과 더 많이 가까워지면서 다양한 사람과 만나고 균형적인 인간관계를 이어나가게 될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타로였습니다. 오늘의 리딩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 되셨나요? 만약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누르시고 다음번에도 좋은 말 들으러 오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현재 파랑님의 새롭게 다가올 인연운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두 장의 카드는 파랑님이 만나게 될 새로운 인연의 외모나 성향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마지막쯤에 이 카드의 의미도 말해드리고 구체적으로 언제쯤 관계가 시작될지에 대해서도 말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최근까지 연애운의 형태입니다. 파랑님은 최근까지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었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창조자인데요. 자신의 몸에서 빛을 만들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재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카드가 연애운의 형태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개발하고 재창조해야 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오랜만에 봤는데 예전이랑 완전히 스타일이 달라진다던가 연애관이 크게 바뀌었다던가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크게 변화한 사람이 있을 건데요. 이런 것들이랑 비슷하게 자신을 재창조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한 가치가 서 있으면 좋을 거예요. 예술가들도 작품을 창조해낼 때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을 많이 보면서 좋은 작품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처럼 파랑님도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많이 찾아보시면 자신을 재창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카드에서는 솔루션과 좀 더 가까운 질문으로 내 연애운을 방해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내 연애운을 방해하는 방해물입니다. 파랑님의 연애운을 방해하는 것은 넓은 시야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가능성인데요.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먹이를 찾고 있죠. 넓은 시야를 갖고 주변을 탐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방해물로 나왔다는 건 주변을 탐색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파랑님도 이것처럼 주변 이성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지, 저 사람은 어떤지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탐색하다 보면 나와 맞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호기심이 생기는 사람만 많이 생기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한 부분에서 이성을 찾다 보면 내가 이해하기 힘든 완전 다른 성향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깊게 알아가기 힘든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카드를 참고하셔서 우선은 나 자신을 멋지게 재창조한 다음에 나의 모습에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성향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시면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내가 원하는 다음 연애 관계는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읽어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내가 원하는 다음 관계의 형태입니다.
너무 솔직한 것보다는 상대방의 눈치도 좀 볼 줄 아는, 요즘 말로 알잘딱이라고 하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하는 그런 연애 관계를 갖고 싶어 하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정치입니다. 가면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눈치 빠르게 표정도 잘 바꾸고 처세도 잘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서로의 기분이나 상황에 대해서 눈치가 좀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관계를 원한다는 말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까운 과거까지는 너무 정석적인 관계라고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고 솔직하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반사작용으로 인해서 이제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카드에서는 파랑님의 다음 관계는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다음 관계의 전반적인 형태입니다. 아마도 다음 관계는 진짜로 앞에 나왔던 카드대로 눈치 빠른 연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의 얼굴이 있고 그 앞에 그려진 흐린 얼굴이 있는데요. 이 흐린 얼굴은 내면을 의미합니다.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파랑님도 상대방의 생각이나 기분들을 미리 잘 파악하는 사람과 만나게 될 텐데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파랑님도 눈치 빠르게 잘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겁니다. 이런 관계는 초반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일정량 이상 눈치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깊은 속마음을 미리 알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이런 거는 타로 할배가 와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파악하려고 하는 성향이 점점 강해지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나쁜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지게 되고 내 마음을 왜 몰라주냐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잘딱이라는 거는 너무 깊게 하지 말고 적당한 매너 수준에서 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눈치 빠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무엇을 계기로 만나게 될까?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스트레스입니다. 바늘을 들고 있는 원숭이는 사회의 시선을 의미하고 공깃방울 위에서 뭐 빠지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파랑님을 의미하죠. 이 말은 사회의 시선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처럼 파랑님도 연애에 집중하기보다는 사회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카드가 만남의 계기를 의미하게 된다는 건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이 일과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생활 반경이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가까운 생활 반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힘들어하면 그에 맞춰서 눈치 빠르게 챙겨주거나 상황 대처를 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냥 빈둥빈둥 지낸다면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한 거리도 없고 상대방도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거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뭐 빠지게 열심히 하면 눈치 빠르게 옆에서 신경 써주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파랑님의 인연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관계가 어떤 형태로 발전하게 될까입니다. 기본적인 성향은 서로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의 성향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서로가 잘 통합되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대통합입니다. 음과 양이 섞이는 것을 의미하는 태극 무늬도 있고 극과 극의 색깔인 빨강과 파랑이 잘 섞이고 있는 이미지죠. 이것처럼 파랑님과 이 사람은 성향이 매우 다를 겁니다. 주변인들이 봤을 때는 이 두 사람이 사귄다고?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나왔던 카드처럼
서로 눈치 빠르게 서로의 기분이나 상태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섞일 수 있는 거죠. 관계의 미래를 의미하는 카드에서 대통합 카드가 나왔다는 것,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신뢰하고 배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카드에서 말씀드린 조언, 너무 깊게 상대방을 파악하려는 것보다는 적당한 매너를 갖출 수 있는 정도까지만 파악해라 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가장 궁금해 하면서도 실제로도 이 사람이 누군지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의 외모와 성향입니다. 왼쪽 카드는 이 사람의 외모이고 오른쪽 카드는 이 사람의 성향입니다. 먼저 왼쪽 카드, 이 사람의 외모부터 볼까요? 이 사람을 보면 약간 통통하면서 귀엽게 생겼고 느긋해 보이는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코알라의 정령입니다. 코알라는 귀엽게 생겨가지고 나뭇잎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을 처음 만나면 코알라처럼 귀엽게 생겼으면서도 욕심 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음미하는 그런 느긋한 이미지가 많이 느껴질 거예요. 파랑님의 자신을 재창조하는 이런 강한 성향과는 정반대의 성향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기에는 서로에 대한 갭이 많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깊게 알아보면 잘 맞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오른쪽 카드,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스컹크의 정령입니다. 스컹크는 남들이 싫어하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싫어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은 남들이 자신의 모습이나 성향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려고 합니다. 그것 자체가 이 사람의 행복이고 이런 과정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기도 하죠. 만약에 파랑님 주변에 이 두 장의 카드에서 말했던 캐릭터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가까워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카드에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언제쯤인지 대략적으로 알아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관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인데요. 1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카드에서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는 카드가 나왔고 3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카드에서는 뭔가를 강하게 추진해 나가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고 6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카드에서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가슴 아픈 시기를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들 중에서 관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뽑아보자면 1개월과 3개월 사이쯤에서 관계가 발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거예요. 1개월 이내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3개월 이내에는 생각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관계도 빠르게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이내에는 이 사람과 가까워짐에 따라서 파랑님의 성향도 바뀌다 보니까 내 주변 환경에서 쳐내야 할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슴이 아프거나 시원섭섭한 마음이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타로였습니다. 오늘의 리딩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누르시고 다음번에도 좋은 말 들으러 오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현재 노랑님의 새롭게 다가올 인연운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두 장의 카드는 노랑님이 만나게 될 새로운 인연의 외모나 성향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마지막쯤에 이 카드의 의미도 말해드리고 구체적으로 언제쯤 관계가 시작될지에 대해서도 말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최근까지 연애운의 형태입니다. 노랑님은 최근까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죄책감입니다. 하늘에 보이는 꽃들은 이상을 의미하고 밑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이상에 닿지 못한 현실을 괴로워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카드가 연애운의 형태에 나왔다는 것은 최근에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괴롭지만 현실로 한 발을 내디딘 거죠.
예를 들어서 현실의 나는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이 과정은 사람에 따라 매우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건너뛰기 위해서 억지로 힐링과 같은 것을 원하거나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오랫동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힐링을 하던 시선을 돌리던 현실로 돌아오면 결국 나 자신의 모습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힘들더라도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마주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단단한 마음으로 단련하려고 노력하시면 진짜 현실에서 진짜 인연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카드에서는 솔루션과 좀 더 가까운 질문으로 내 연애운을 방해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내 연애운을 방해하는 방해물입니다. 노랑님의 연애운을 방해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연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하모니, 조화인데요. 심장에서 나온 돌고래가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슴과 두뇌가 같은 방향을 향하는 일체감의 하모니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처럼 노랑님도 가슴으로도 끌리고 두뇌로도 끌리는 이상적인 연애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대방을 만난다면 최고지만 사람이라는 건 완벽할 수 없고 처음에는 가슴과 두뇌에서 모두 좋은 감정을 느꼈던 연애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부족한 점이 보이기 때문에 가슴과 두뇌 둘 중 하나는 마음이 식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할 때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여유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애운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고 싶다면 마음에서 끌리든 두뇌에서 끌리든 둘 중 하나만 끌리더라도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보고 그 사람의 진가를 서서히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내가 원하는 다음 연애 관계는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내가 원하는 다음 관계의 형태입니다. 겉모습보다는 서로의 진짜 가치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연애관계를 갖고 싶어 하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경험입니다. 사람이 눈을 감고 나무를 더듬고 있는 그림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신경 쓰지 않고 직접 내 감각으로 경험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외모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는 이 사람의 진짜 가치와 미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랑님 스스로 느끼기에는 다음번에 만날 인연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카드에서는 노랑님의 다음 관계는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다음 관계의 전반적인 형태입니다. 아마도 다음 관계는 꽤 열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빠르게 빠져들고 진도도 빠르고 이 카드의 키워드는 강렬함입니다. 불꽃처럼 그려진 사람이 한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확한 방향성과 빠른 움직임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노랑님도 그 사람과 만나고 어느 정도 알아가게 되면 어떤 관계가 되어야겠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매우 빠르게 빠져들게 될 텐데요. 연애운에서 이렇게 강한 방향성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다는 건 만남 초기부터 어떤 목표를 갖고 만남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노랑님 같은 경우에는 앞선 카드에서 꽤나 진지한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혼이나 그와 필적할 만한 깊은 관계를 향해 강하게 움직인다고 보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에 대한 마음이 확실할수록 자신에 대한 신뢰를 더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관계가 진전되다 보면 제풀에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사랑하면서 스스로를 케어해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빠져들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무엇을 계기로 만나게 될까?입니다. 뭔가를 준비하고 기회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싸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싸움을 준비하고 공격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눈빛을 보시면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딘가에 집중해서 준비하고 기회를 기다리는 상황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노랑님도 뭔가를 준비하고
기회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기에는 이 그림에 그려진 눈이 충혈되고 갑옷에 녹이 쓴 사람처럼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컨디션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자신의 큰 약점이 드러나기도 하죠. 하지만 오히려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약점을 보여주고 약점을 보는 것만큼 좋은 기회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은 누구나 쉽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약점을 알고 그로 인해서 빠르게 깊게 가까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힘든 점이 있으면 숨기지 말아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관계가 어떤 형태로 발전하게 될까입니다.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양한 영감이 떠오르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부처의 이마에서 빛나는 곳은 제3의 눈이라고 하는데요. 타로에서 제3의 눈은 본질을 꿰뚫는 눈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노랑님과 이 사람은 서로의 큰 약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서로의 본질에 대해서도 생각을 자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진 성향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고 상대방에게 딱 맞는 것은 무엇인지, 상대방은 무엇을 하면 잘 맞을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영감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가장 궁금해 하면서도 실제로도 이 사람이 누군지 잘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의 외모와 성향입니다. 왼쪽 카드는 이 사람의 외모이고 오른쪽 카드는 이 사람의 성향입니다. 먼저 왼쪽 카드 이 사람의 외모부터 볼까요? 이 사람을 보면 개성이 뚜렷하게 화려한 사람, 뭔가에 중독된 듯 깊게 빠져 있는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강한 에너지를 주변에 전염시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나방의 정령입니다. 나방은 크고 화려한 날개와 더듬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에서 나오는 독성을 주변에 퍼뜨리기도 하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자신만의 매우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개성이 화려하기까지 하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성에 자신이 취한 듯 뭔가 매우 열중하고 있고 그 열중하는 에너지를 주변에 전염시킬 정도로 매혹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도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사람의 분위기를 극혐하지만 누군가는 이 분위기에 중독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오른쪽 카드,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사람의 성향은 시각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면서도 감각적으로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잠자리의 정령인데요. 잠자리는 곤충의 왕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 강력함은 360도를 다 볼 수 있는 시야각과 감각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에서 오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죠.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를 선택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때 굉장히 감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문제점, 경쟁자들을 쉽게 제치고 나아가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지식들이 완전히 체화된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빨강님 주변에 이 두 장의 카드에서 말했던 캐릭터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가까워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카드에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언제쯤인지 대략적으로 알아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관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인데요. 1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카드에서는 축배를 들고 즐겁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3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카드에서는 논리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의미의 카드가 나왔고, 6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카드에서는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안정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들 중에서 관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뽑아보자면 1개월 이내에 이 사람과 친구처럼 편하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꽤 길게 지속되겠네요. 3개월 이내에는 이 사람과 노랑님의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고 어떤 관계가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될 거고, 그 이후부터는 네 번째 카드에서 나온 것처럼 빠르게 관계가 발전되면서 6개월 이내에는 매우 안정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가는 탄탄한 커플이 될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타로였습니다. 오늘의 리딩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누르시고 다음번에도 좋은 말 들으러 오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현재 초롱님의 새롭게 다가올 인연운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두 장의 카드는 초롱님이 만나게 될 새로운 인연의 외모나 성향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마지막쯤에 이 카드의 의미도 말해드리고 구체적으로 언제쯤 관계가 시작될지에 대해서도 말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최근까지의 연애운의 형태입니다. 초롱님은 최근까지 연애 외에 현생에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소모인데요.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큰 로봇을 조종하고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무리해서 하며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가 연애운에 나왔다는 것은 최근까지 연애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삶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았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회사 일이 바쁘거나 사업이 바쁘거나 그 외에도 힘든 일이 줄줄이 있다면 연애를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없을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그냥 당분간은 연애보다는 현생의 삶에 집중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에 열중할 수 있는 시기는 쉽게 오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에너지 소모가 많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극한까지 뭔가 밀고 나가 보면 내 능력이 몇 단계 레벨업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카드에서는 솔루션에 좀 가까운 질문으로 내 연애운을 방해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내 연애운을 방해하는 방해물입니다. 초롱님의 연애운을 방해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들 때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친밀함인데요. 사람들과 편하게 잘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방해물로 나왔다는 건 친밀한 관계들이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겠죠. 초롱님도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도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나온 카드처럼 최근까지는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느라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려서 연인을 만날 에너지 자체가 다 고갈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한테도 딱 맞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에너지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건 거의 극소수고, 보통은 나와는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고 쓸데없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모되는 건 매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원하신다면 앞선 카드에서 나온 것처럼 현생의 삶에 집중하면서 사람을 만날 때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내가 원하는 다음 연애 관계는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내가 원하는 다음 관계의 형태입니다. 상대방의 리드에 따라서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마음으로 물 흐르듯 하는 연애 관계를 갖고 싶어 하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흐름과 함께 가기입니다. 물살에 흘러가는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요. 분위기나 사람들의 리드에 저항하지 않고 잘 따라가는 편안한 마음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초롱님은 상대방의 리드를 따라가면서 마음 편하게 여유를 즐기는 그런 관계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최근까지 많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초롱님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길 바라면서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카드에서는 초롱님의 다음 관계는 원하는 방향과 일치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다음 관계의 전반적인 형태입니다. 아마도 다음 관계는 앞에 나왔던 카드와는 다르네요. 하지만 오히려 긍정적이게도 서로의 능력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연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꽃피어남인데요. 꽃이 피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소, 적절한 온도, 적절한 양분 등 모든 것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하죠. 이 말은 내 능력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초롱님과 그 사람은 서로의 능력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겁니다. 초롱님이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그 에너지를 어디에 활용하면 좋은지 서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관계라면 첫 번째 카드에서처럼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지 않고도 성과도 내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카드에서 나온 것처럼 편안함을 추구하는 관계보다는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관계를 하려면 어떤 생각들을 하면 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무엇을 계기로 만나게 될까입니다. 딱히 계기라고 할 것도 없네요. 여러 사람이랑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이 사람과 가까워져야겠다는 생각이 딱 하고 들 겁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이마에 제3의 눈이 있는데요. 타로에서 제3의 눈은 본질을 꿰뚫는 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처럼 초롱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빠르게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조금씩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관계가 어떤 형태로 발전하게 될까입니다. 서로 합이 굉장히 잘 맞겠네요. 척 하면 척 하고 알아듣는 그런 사이라고 할까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전체성입니다. 서커스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위험한 서커스는 서로가 한 몸이 된 것처럼 해야 하잖아요. 이것처럼 초롱님과 이 사람의 관계도 서로 한 몸이 된 것처럼 척 하면 척 하고 알아듣고 움직일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네 번째 카드에서처럼 서로의 강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점점 강해지게 되고 신뢰가 강해지면 서로 한 몸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유대감이 생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가장 궁금해 하면서도 실제로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의 외모와 성향입니다. 왼쪽 카드는 이 사람의 외모이고 오른쪽 카드는 이 사람의 성향입니다. 먼저 왼쪽 카드, 이 사람의 외모부터 볼까요? 이 사람을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외모가 날카로운 만큼 관찰력도 매우 섬세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매의 정령인데요. 매는 날카로운 이미지로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류 중에서는 가장 빠르고 시력도 엄청 좋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있는 사물이라도 잘 관찰할 수 있는 관찰력을 가졌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날카로운 눈매를 갖고 있으며 주변을 잘 관찰하는 관찰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눈으로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향이나 특성을 관찰하는 능력을 포함한 거죠. 아마도 이런 능력을 잘 활용해서 초롱님의 능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오른쪽 카드,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사람은 날카로운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평화롭고 따뜻한 내면을 갖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외강내유 타입입니다. 겉은 강하고 속은 유하다는 말이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비둘기의 정령인데요. 비둘기는 자유와 평화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은 자유와 평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잘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겉모습으로는 날카롭고 강한 이미지지만 깊이 알게 되면 이 사람만큼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죠. 만약에 빨강님 주변에 이 두 장의 카드에서 말했던 캐릭터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보세요.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카드에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언제쯤인지 대략적으로 알아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관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인데요. 1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카드에서는 짐을 들고 있는 지친 사람이 그려져 있는 카드가 나왔고, 3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카드에서는 경쟁자나 방해물을 막는 데 전력을 다하는 의미의 카드가 나왔고, 6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카드에서는 혼자서 진리를 탐구하는 은둔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들 중에서 관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를 뽑아보자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가장 유력하겠네요. 1개월 이내에는 앞에 나왔던 카드처럼 현생을 너무 힘들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개월 이내에는 내 능력을 꽃피우면서 성과를 쭉쭉 올리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앞선 카드에서 이 사람과 만나게 되면 서로의 능력을 꽃피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이 사람과의 접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는 자신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개발을 하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타로였습니다. 오늘의 리딩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 되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누르시고 다음번에도 좋은 말 들으러 오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